자, 품종도 수입, 인력도 다 계약 노동자, 사료는 99% GMO, 그 다음 판정 기준도 미국 기준이야. 도대체 사장이 한국인이라는 거 보고 이게 농업에 왜 들어와 있는지 난 모르겠다고 내가 가서 얘기하거든. 아까 예. 조금 이어가지고 인력 예, 인력. 요새 어떻습니까? 인력 좀 상당히 힘들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그나마 제주는 무사증 제도로 중국 인력이 언제나 많았어요. 언제나 그냥 여행 오다 보면 몇 명 집에 안 가고 이런 게 태반사라. 그래서 한데도 최근에는 이제 그게 핑계가 돼갖고 그냥 많이 올랐죠. 인건비도 오르고 사람들도 하는데, 최근에 좀 특기할 만한 거는 이제 중국이나 이쪽 필리핀 이쪽은 자기네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네가 공급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맞아. 그렇다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왜냐면 중국이나 그쪽에서 벌써 들어올 때 그 자기네 웹을 설치해 놓고 공유를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고, 이제 그 자국 내부에서도 그걸 왜 미친 척 하냐면은 그거를로 어떤 뭐 자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걔들도 뭐라고 안 하고, 영사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사고만 안 내면. 그리고 이게 인력 시장이 점점 이제 한국인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게, 한국인이 별로 없는데 뭐. 동네 그 뭐라고 그래 할매들 이제 거의 일 안 하시죠? 제주는 그나마 아직까지도 많이 일하는 편인데, 예, 과거에 순우름이라고 해서 공동체로 했었는데, 이게 순우름 품앗인데 지금도 존재하는데, 이게 좀 약간 문제로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순우름 자체의 멤버가 아니면 또 되질 않아. 예, 거기만 돌아도 꽉 차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좀 부탁하면 한번 일하거나 아니면 자체 노동력으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노동력이 안 드는 방향으로 농법이 가고 기계화로 가고 그러죠. 안 그러면 여기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경지 면적이 좀 되면 뭐 전속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3-4명이 계약하면은 내가 하다가 시간 나오면 이쪽 박 가고 이쪽 박 가다가 다른 박 가면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지. 그래서 가족 노동력으로 해결하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는 이제 몇 명이 다 같이 하니까, 내가 하다가 시간이 3시간 남았잖아요. 그럼 옆 박 가서 이어서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좀 낫지. 귀농이 처음에는 인력 자체를 상대를 안 해주죠. 면적도 작고. 여기도 아예 채용하는 방식들도 좀 생겼나요? 아니면? 네, 여기는 부가적인 이제 합법은 대부분 축산이고, 여기는 축산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불법 체류인데 월급제로 그냥. 월급제로. 월급제가 워낙 많아요.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요새 그 추세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네. 그리고 그게 또 가능해진 게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있던, 여기는 3차 서비스 산업이 많았다가 그 인력들이 다 농촌으로 들어온 거야. 건설도 안 되지, 식당 안 되지 하니까 거꾸로 자기네들이 들어와. 지금 역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커버하고 있는 거지. 위쪽은 힘들어 죽겠다 그러던데. 예. 가격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왜냐면 그쪽은 체류나 이게 이전도가 워낙 시설이나 이쪽이 높잖아요. 근데 그게 빠지니까 축사는 워낙 단가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받는, 상대적으로 덜 받는데, 그 다음에 축산 농가들은 조직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채소 농가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아마 더 심각할 거예요.
밀당이 요새 얼마씩 합니까? 내 처음에 작년 당근 수확할 때 갑자기 인력사장이 우리는 1년 계약으로 네. 하는데 조금 더 줘야 할 것 같아요. 자기도 데려오는데. 그래서 얼마 하니까 밥 다 주고 해서 9만 원 줘야 한다고. 자기네 간식이랑 뭐랑 점심 다 뭐 회계로 해서. 그래요? 계약이랑 다르잖아 했더니 그래도 대정은 더 줘요. 그냥 대정에서 더 주니까 자기는 글로 가려고 한다고 해서 알았시요. 그럼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해보고 내년에 생각해 봅시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오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오른 거니까 지금. 터미. 7만 원, 6만 5천 원 했던 게 얼마 안 됐어. 6만 원, 7만 원 하더니 7만 5천 원 하더니. 그런데 반대로 나는 도시 가서 그 얘기 자꾸 하는데 아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없다고 하면 농촌에 인력은 안 오고 힘들다고 하면서 그럼 세상에 편한 것만 하면은 지금 건설하고 농업은 60~70%가 다 외국인인데 뭐 그건 안 하면서 뭘 그러니까 도시에도 얘기를 해야 한다니까 스스로 삶의 가치나 이런 거 맨날 성적만 배우고 이러니까 해남은 아예 읍내 이렇게 약간 문화가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 이 뭐라고 그러지? 동남아권 네. 친구들 자기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 있어요. 요새는 또 중앙아시아 쪽 애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그쪽 애들도 이렇게 막 그쪽 애들도 또 등치가 좋잖아 남자애들. 밤에 돌아다니면 무서워요. 그리고 걔 동남아 애들은 밤에 술 잘 안 마시거든. 근데 그 저쪽 뭐야 우즈베키스탄 이런 친구들은 와가지고 술을 마셔요. 술도- 밤에 나와서 돈을 쓰더라고 그 친구들은. 그리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아니 밥 문화 자체가 좀 달라졌어. 남자애들 뭐 10명씩 이렇게 다니는데 한국 남자들 10명씩 잘 안 다니잖아. 도시나 가면 모르까 농촌에 뭐 10몇 명씩 모여가지고 술 먹고 보통 있는 거의 문신 이렇게 했는데 덩치 편의점 이만큼 같은 까졌어. 10명씩 있고. 작년에 비 엄청 왔는데 한번 싹 쓸어서 재파 좀 해줘, 재파 좀. 하여튼 몇 년째 지금 여기 또 뭐 계속 그러고 있지. 기후위기가 좀 심각, 이게 여름에 이렇게 파종식이 되고 그러면 계속 날씨 때문에 하여튼 예민해진 가운데 이걸 하는 게 이게 스트레스가 근데 좀 체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제주에만 있었던 방학이 있었는데 보리방학하고 유채방학이 있거든요. 방학 방학. 그날 수업하지 말고 농촌, 다 집에 가서 보리 비고 유채 털 때니까 아예 방학으로 줬었다고. 근데 했을 때도 그때가 언제냐면 6월 6일 현충일 전후라고. 그때가 이제 보리 털고 유채 털고 할 때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보리를 지금 다 수확했어요. 벌써 며칠이 땡겨져요. 그러면 한 5월 넷째 주 30년 만에 보름 이상이 땡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종도 보리가 조생으로 돌긴 했지만 품종으로 한 단축된 시간도 있지만은 사실 유채 같은 경우는 품종 개량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진짜 한 10일 이상 수확이 빨라진 거예요. 순수하게 봐도. 봄에 비가 요새 또 많이 오잖아. 비 와도 그 정도로 땡겨지는 거야? 봄 농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최저 기온이 제일 중요한데 최저 기온이 제주도가 생긴 이래로 두 번째로 높았어요. 올겨울에 좀 춥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울 때 딱 3일 춥고 나머지는 다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차가 왜냐면 기온차가 커졌구나. 커졌는데 평균 기온 올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 같은 경우에 영하 6도 되면 제주가 영하 4도면 육지무 다 버리거든. 그러면 영하 7도면 무는 그냥 그 순간 끝이야. 그냥 제주가 영하 4도에서 12시간 되면 제주도 끝나는데 한 재작년에 한번 그랬고 그래 전국의 물값이 완전 폭등했었지. 그러니까 우리도 해안바만 살고 여기는 노타리 쳤어요. 여기는 고도차로. 근데 이제 다 온 건 아닌데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썰어보면 아는데 그럼 썰어보면 상품이 안 되잖아. 그런데 세 개 중에 하나가 걸어 있는 거야. 이거 진짜 차마 공부 못 하겠더라고. 그냥 노타리 쳤어.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지금 파종이나 이게 되게 빨라졌어요, 지금. 그리고 태풍이 횟수가 많아. 예전에는 9월에 태풍, 8월 말 이럴 때는 거의 태풍 안 오고 했었는데, 뭐 요새는 뭐 언제 온다, 뭐 신호 안 오고 오니까 약속 안 오고. 어쨌든 여기 이제 여름 태풍이 관건이니까. 태풍 좀 진짜 9월달 이렇게 오면 방법이 없지, 그 다음. 그렇지. 그 다음에 다 무만 갈아야지. 무밖에 갈 게 없는데, 뭐, 다 지났는데? 당근 농사 어떻습니까? 당근 점점 줄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농민들도, 나는 농민이나 이렇게 해도 좀 약간, 지금 우리 한살림이나 친환경이나 농민이랑 농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주요 과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랜 묵은 숙제이기도 한데, 왜냐면은 지금 당근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 지금 생산자 조직을 하고 뭐 공급권에 대한 자조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시장 장악력이나 그럼 안정성에 도움이 되냐 라는 거에서 한번 좀 깊이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볼 때는 당근은 지금 계속 절반 이상 이미 수입이 된 지 오래요. 한 24만 톤 정도 된다고 하면 국내 전체 소비량이 이제 제주 국내산이 지금 10만 톤이나 될까? 이미. 그냥 10만 톤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급률을 높인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농민회에서 국산 김치로 양념채소에 들어가니까 뭐 그런다고 하는데, 농업을 먹거리라는 기본적인 가격 중심에 먹는 거, 먹거리 이런 게 하면 가격을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고, 지금 최근에 당근도 중국에서 오죠? 중국 하다가 이제는 상인들이 중국도 비싸다고 베트남에 가요. 지금 중국산이 절대 사수인데 베트남산이 최근에 3년 사이에 되게 많이 늘었어요. 베트남 더 싸거든, 중국보다. 그냥 이제 중국도 베트남 밀릴 날이 온다니까. 이미 몇몇 품목들은 이미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가, 이제 국내 당근을 결정하는 거는 제주도 작황이 아니고 중국 작황이야. 중국이 작황이 안 좋으면 수입 물량이 국가가 통제해 버리니까 국내 당근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 아직까지 중국은 자국 내에 단가가 오를 것 같다, 공급량이 딸릴 것 같다, 수출 제한할 수 있거든.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게 거꾸로 이제는 국내 당근 가격을 태풍도 있지만 중국의 작황이 변수라니까. 산둥성 이런 데 작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중국 농사 상황을 이렇게 항상 또 주시해봐요. 그래서 농업기술은 그 농촌경제연구원의 그 세계농업 편에 지금 세 개가 나오잖아요. 세계농업. 예? 세계농업에 전 세계 농업 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농업 나오고, 북한 농업 나와요. 북한하고 중국은 따로 난다고. 그냥 북한은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주의 있게 해주는 거고, 중국은 아주 긴밀하니까. 근데 중국의 월 도매의 단가가 얼마인지가 매일 계속 제공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냐면은, 지금 우리 제주의 부저의 당근은 드림세븐이라고, 예, 소비자들이 모양으로 보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길쭉하면서 모양이 잘 빠지고 매짐이 좋은 거를 주로 선호하는데, 이 당근이 일본에서 말 먹이용으로 개발된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에 되게 강해. 병해충에도 가는데 맛이 없어. 근데 모양은 좋아. 일본 가서 물어봤더니 일본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그 품종 아니냐니까 모르더라고. 그냥 이게 어디서 공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취급 안 한대. 그러니까
아직 우리 도시의 소비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양 중심에 있고 시각적 그러니까 기능이나 원래 맛이 뭔지를 몰라. 그냥 농맹이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맹이죠. 이제 문명은 없잖아. 글자는 웬만큼 다 하니까 6시 내 고향에도 안 나와 이제 다 하니까. 그러니까 농맹이 시대에다 보니까 이제 보는 걸로만 보니까 당근이 그 드림7으로 바뀌면서 한살림 내부에서도 맛이 없어졌다는 평이 나오거든요. 그게 품종을 쫓아가는 거거든. 근데 거꾸로 한살림 소비자들도 모양 보고 가. 한살림 소비자들 이제 응. 시장의 시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당근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중국은 삿갓이나 이런 아직도 조생이나 당도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중국 당근이 이제 국내산을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 논리가 없다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가끔 그런 얘기. 아, 왜 국내산 당근을 먹어야 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다. 나도 동의가 안 되는데 뭐 농약 안 쳐? 같이 농약 똑같이 쓰잖아. 이제 PLS 적용하니까 저기도 검사고 들어와. 그 다음에 신토불이 종자도 국내산 종자도 아니고 대부분의 인력도 중국인들이 다 하는데 농자재 농자재? 야 유박은 뭐 수입 안 하나? 그게 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내가 그러게 아니 신토불이 너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축사는 난 축사는 그러면 신토불이란 단어 안 들은 지 꽤 됐네 진짜. 이제는 왜냐면 그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농업부에서 축사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자 품종도 수입 인력도 다 계약 노동자 사료는 99% GMO 그 다음 판정 기준도 미국 기준이야. 도대체 사장이 한국인이라는 거 보고 이게 농업에 왜 들어와 있는지 난 모르겠다고 내가 가서 얘기하거든. 그럼 막 인사 팍팍 쓰면서 하는데 이제 농업을 다시 우리가 정의하지 않는 한 신토불이 얘기도 못하고 근데 뭐 당근 가격을 국내산이라고 왜 비싸야 되는데 딱 유일한 이유는 사장이 한국 사람이야. 그 빼고는 난 이유를 모르겠어. 제주도는 앞으로 그래서 제주도 농업은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제주도 농업은 제주 농업은 이미 육지를 쫓아갑니다. 육지를 쫓아간다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지금대로 가면 망해요. 지금도 이미 살리기에 너무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정치권에서는 농업에 관심이 없어.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 아니 그래도 제주도는 아직도 보니까 이 뭐라고 해 농업 뭐지?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크던 데는 꽤 크던 아, 그게 꽤 커요. 뭐 그거 큰 거랑.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도 아직은.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과연 농업의 가치랑 농업이 뭔지 재정립하지 않으면 아니 뭐 굳이 뭐 꼭 제주에 농업이 있어야 하나? 제가 지난번 교육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토론회 갔는데 막 농업 얘기하니까 공무원이 와서 우리 수출용 컨테이너 있잖아요. 우리가 제주에서 양배추 파동 나고 막 그러면 싱가포르에 막 수출하거든요. 그 컨테이너 하나에 양배추 가득 실으면 얼마나 지실 것 같으세요? 수출용 컨테이너가 좀 크잖아. 그 가득 실으면 6천만 원 지거든요. 6천만 원? 6천만 원어치. 예. 근데 그 공무원이 나중에 와서 거기에 반도체 포장해서 실으면 얼마나 지시냐니까 얼마나 지실 것 같아요? 몇십억 되나? 230억. 230억? 그러면 그거 하나 보내면 양배추 4천 컨테이너 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거꾸로 묻더라고. 응? 뭐 옛날처럼 반도체를 먹고 살 수 없냐 이런 논리로 이제는 설득이 안 되지. 전농? 농민회시죠? 아니요, 저는 농민회 가입하려고 3번 갔다가 쫓겨났어요. 왜요? 아니, 자기네 조직정비 기간이라고 나중에 현수막 걸 때 오라는 거야. 그때 막 내부에 조직정비 할 때라. 아우, 삼고초려도 아니고 3번 찾아가다가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했더니 동네에서 다 나 농민회 회원인 줄 알아. 근데 난 진짜 이제는
형님 농민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야 임마. 그러니까 들어오래. 나 이제 안 가. 농민 운동. 응. 농민 운동 바라보시는 시각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엔 농민운동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거? 조직이 너무 많아. 하다못해 무슨 농민단체 협의했는데 내가 알기로도 이미 활동 안 하는 조직부터 연서명으로 하는데 사실 이게 이익 집단화 돼버려서 기본적으로 이익 집단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너무 심해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것이 소수로 한정돼 있고 대표성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민회가 평균 조합원 평균 연령이 68세일걸요 지금. 그 정도 되겠다. 68세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분들이 처음에 젊은 시대에는 30, 40대 때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 니장급이야. 그렇죠. 뭐 마을에 농지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어. 유지들이 됐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한 조직이 계속 그렇게 밖에서부터 유입을 못 받으면 그렇게 간다고. 난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농업은 내 쪽에서 변혁할 만한 힘을 이미 잃었다니까. 농민단체에서도 이익단체하거나 그 협의회 중심으로나 가지, 그것이 실제로 활동을 했던, 농민회가 실제 움직였던 시기가 있어요.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뭐 WTO 그때까지만 해도 움직였지만 그 후에는 이미 농민회의 기본적인 구성이나 동력 자체가, 의사 결정 구조 자체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농민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그 전국 조직들이 다 그런. 아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슬픈 거는 대부분의 농민 조직의 역사가 봐요. 예전에 박정희 때 만들었다가 전두환 때 활성화되고, 노태우에서 완전히 그냥 돈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생력을 갖고 성장했다고 할 만한 것이 몇몇 농민회가 있지만 대부분 대정부 투쟁만 해왔지 지역 사업을 안 해본 거야. 대정부 투쟁에서 이제 군사 독재라는 것이 하나 사라지니까 방향의 초점을 그럼 지역이나 농업으로 돌렸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걸 못하고 있어요. 눈 돌릴 수 있는 지역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 할 수 있는 운동은 없구나 뭐 이러면서. 아니요, 많죠 지금도.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농촌에는 농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농촌에서 새로운 뭐 학교를 살린다든지, 그렇죠.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적정 농산물 가격 보장 뭐 이렇게로만 가다 보니까 그걸 벗어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 새로운 길을. 뭐 주변에 이제 물론 좋은 농민회 분들 많으신데 보면 이제 농업 정책 관련된 것들도 좋은, 그러니까 의지들도 만들고 여전히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이제 가격 보장, 영업한 한 몇십 년 동안 그거만 계속 눈 보이는 거야. 답답하더라 그런 지점도. 농촌형 신재생 에너지. 제주도는 근데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오래전부터 이미 있어가지고. 제주도의 관점 좀 궁금하더라고요. 농지에도 많이 장식하고 있지. 태양광. 특히 과수원이 많이 했지. 한때는 과수원이 이제 고령화되고 가격이 감귤 가격이 안 좋으면 초반에는 저 태양광이 수익이 좋으니까 그걸로 많이 돌았죠. 우리 필지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임진홍 했는데 그거 하는 것보다는 농사 짓고 하는, 임대 짓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하니까. 그래, 내가 이제 농사도 못 짓는데. 관련해서 뭐 제주도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 나왔던 것도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재생에너지를 넘어서 에너지가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코로나 때 우리가 마이너스 한 7%가 아니잖아요. 한 2%? 3% 했잖아요. 마이너스 2%, 3%에서 죽겠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핵발전 딱 끊었어. 그럼 핵발전을 끊었어. 그러면 대체 에너지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될까부터,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과연 계속 유지하는 게 답일까? 라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이기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결론으로 가보면 맨날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데, 이게 과연 뭘 목표로 하는 거지? 재생에너지라는 것 자체도 에너지 총량을 그대로 놓고 쓴다는 건 환상이에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에너지 사용 자체, 소비 자체를 총량을 줄이지 않고는 줄여야 대체 에너지라는 것이, 어차피 태양광으로 철광을 못 녹여요.